안녕하세요, 한경재입니다. 오늘 촬영일이 2022년 1월 4일인데요. 어제 갑자기 카카오톡 알림으로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배당금이 입금됐다고 문자가 한 대여섯 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배당이 시작되는 시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그러면 내가 받은 이 배당금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내가 매매한 그런 과정들을 좀 더 편하게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원래는 매매 일지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굳이 내가 매매 일지를 엑셀로 정리하지 않아도 조금 더 예쁘고 간편하게 기입할 수 있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어플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사이트나 아니면 어플 리뷰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일절 금전적인 보상을 받은 건 아니고요. 그냥 쓰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주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해요. 제가 소개할 어플은 오르락이라는 어플인데요. 이게 PC 버전도 있고 또 앱 버전도 있는데 우린 조금 더 간편하게 쓰고자 하는 거니까 이 앱 버전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에요. 휴대폰 번호로 로그인하거나 아니면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하거나 아니면 카카오를 사용하거나. 저는 카카오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가입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관심 종목을 선택하게 나와 있고요. 인기 있는 해외 주식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가상자산도 이 포트폴리오에 반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인기 있는 가상자산도 선택할 수 있게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팔로잉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단 해시태그가 내 주제랑 맞는 경우에 그 사람의 피드를 보여줍니다. 일종의 주식 매매 일지이긴 하면서도 SNS 기능까지 겸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투자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어떤 그룹을 팔로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좀 매매를 잘하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의 매매 일지를 보고 싶다. 그 경우에는 내가 그 사람을 팔로잉해서 이 사람이 어떤 주식을 매수하고 또 매도할 때마다 그 과정을 트래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어플을 사용할 준비가 끝난 거예요. 제가 이 어플을 소개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매매일지 작성을 돕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매매일지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메인 화면을 보시면 우측 상단에 더하기 표시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포트폴리오 완성 방법을 선택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자동 연결을 시킬 수도 있고 직접 입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PC 버전에서는 증권사랑 연동이 되지만 이 어플 버전에서는 아직 증권사는 연동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이 아래 거 직접 입력을 사용해서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떤 계좌에서 어떤 종목을 얼마나 매수하고 매도했는지를 적을 수 있는 이 화면이 떠요. 여기에서 애플을 선택하거나 혹은 제가 검색을 할 수도 있죠.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그런데 해외 주식의 모든 종목이 가능한 건 아니고 일단 미국 주식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갖고 계신다면 아쉽게도 그 자산은 이곳에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마존을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마존닷컴이 나오죠. 나의 매수 평단가를 입력을 하고 수량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 평단가를 $2,000라고 하면 그리고 수량을 5주를 했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수수료랑 혹시 해당되는 기타 비용이 있는지 내가 수기를 입력한 다음에 핵심은 이 메모 탭입니다. 메모는 일종의 일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아마존을 왜 지금 이 시기에 샀는지, 왜 지금 이 시기에 팔았는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설전에서 쿠팡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마존을 샀다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해시태그들이 있는데 내가 이 아마존이라는 기업을 처음 샀다면 신규 매수일 거고요. 그 다음에 월급날마다 사기로 했다면 적립식 매수에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자입니다. 내가 이것을 언제 샀는지 적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에다가 쿠팡 이렇게 적고 반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 메인 화면에 이 아마존이라는 종목이 추가가 됐죠. 그리고 제 자산에서 76%를 아마존이 차지하고 나머지 제가 예전에 입력해놨던 카카오, 네이버, 그다음에 디즈니 이런 순서대로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은 주당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삼성전자를 자주 매수했더라도 이렇게 한 주에 100만 원이 넘는 주식을 매수한다면 그것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이 주식 계좌에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적게 들어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매수를 했다면 매도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매도를 할 때는 이 보유 종목 탭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아마존을 매도를 한다고 하면 뭐 5주 중에 일단 2주만 매도를 해볼게요. 뭐 매도 평단가 아까 뭐 2,000달러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높여서 2,500달러라고 하고 2주를 매도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실현 손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실현 손익은 1,000달러라고 나와 있고 수익률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메모를 하는 거죠. 아마존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일단 중간에 한번 익절을 했다.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재밌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물타기, 불타기 많이 하잖아요. 다시 이 매수 탭으로 넘어가서 만약에 아마존이 2,000달러에서 2,500달러로 올랐는데 나는 이 주식이 더 갈 것 같다. 그래서 가격은 올랐지만 더 불타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매수 평단가랑 뭐 수량을 적어본 다음에 여기 거래 후 예상 결과 탭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내 평가 손익과 평가 금액 그리고 평단가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불타기를 할 때도 만약에 아마존이 2,000달러가 아니라 1,000달러로 떨어졌다. 근데 나는 이것이 단기적인 악재일 뿐이고 곧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다가 뭐 1,000달러의 수량 5줄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밑에 거래 후 예상 결과가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매도 탭으로 넘어가서 매도를 해보면 제가 전량 매도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 자산은 전량 매도되었습니다 라는 알람이 뜹니다. 그러면 내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사고 팔았는지 한눈에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우측 상단에 이 시계 탭이 있어요. 이걸 눌러보면 아마존닷컴, 뭐 네이버, 월트 디즈니 이런 식으로 내가 기입한 매수와 매도 매매 일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내가 실제로 팔아서 수익을 얻은 거는 얼마 정도가 되는지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어플만이 가진 특징 두 번째는 배당금을 보기 쉽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뭐 배당주, 고배당주는 매수하면 좋긴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매월 혹은 매분기 혹은 매년 얼마의 배당금을 주는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예상 배당금 탭에서 내가 올 1년 동안 얼마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내 배당금 탭에 들어가시면 4월이랑 5월 그리고 8월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이건 확정 배당치는 아니고요. 예상 배당금이에요. 원래 배당금이라는 게 배당금의 기준이 되는 그 주주 명부는 12월 28일자로 마감이 되지만 이 배당금을 얼마나 줄 것인가는 그 다음에 3월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배당 수익률에 들어가는 그 분모에 해당되는 주가는 전년도 말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배당 수익률은 확정 배당 수익률이 아니라 만약에 이 기업이 작년처럼 배당금을 지급했을 경우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022년 4월에는 네이버가 그리고 카카오가 각각 2,010원, 4,500원을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많이 언급됐듯이 배당 수익을 받으면 관련된 세금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금 반영을 해주면 이렇게 세금까지 반영된 내 수중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매매일지 추가 탭이 있어요. 이 매매일지는 내가 매매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아까 네모 탭보다도 조금 더 길게 넣을 수 있는 화면인데요. 여기에서 매매 내역을 첨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전에 쿠팡을 조사하다가 아마존이 매력적이어서 이걸 선택했다고 했죠. 이것을 누르고 완료를 누르면 내가 이것을 왜 매수했는지 설명해주고 또 이것을 만약에 다른 투자자들이랑 공유하고 싶다면 그 사람들한테 보여줄 글을 여기에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마존을 5주 매수했는데 나의 투자 목표는 뭐 1년 안에 수익률 몇 %였고 나의 투자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왔으며 나는 이러한 정보를 이런 경로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라고 다른 투자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주코노미를 보고 샀습니다라고 하면 주코노미라고 한 다음에 게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내 포스트가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내가 매매한 것을 굳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다면 그냥 아까 메모 탭에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 프로필을 눌러보면 제 매매 이력이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 포스트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포트폴리오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다, 자랑하고 싶다, 혹은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이 어플이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찮게 굳이 내가 매매일지를 써야 되냐? 나는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왜 매매일지를 추천드리냐면
실수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매매일지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주식에 대한 심리학 컨텐츠를 주식 뇌피셜에서도 다뤘지만 그때도 주식 매매일지를 써보는 습관을 들이시라 라고 추천해드린 적이 있고요. 또 더부자로 모신 게스트들 중에서도 매매일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매매일지가 일종의 오답노트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샀는데 그때는 잘 알아보지도 않고 남들이 다 사니까 샀다. 그래서 그렇게 매매일지를 적어두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삼성전자의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 반도체 공부도 해야 되고 업황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외국인의 수급에도 좌우가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손해를 보고 팔았다면 그때 그 매도 시점에 매매 일지를 적는 거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에도 내가 틀린 문제를 여러 번 풀 수도 있고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리뷰를 하기보다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100개고 200개고 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효율성 측면에서 전자의 방법, 즉 매매일지를 작성하는 방법, 주식계의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방법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해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가상자산은 투자하지 않아서 관련해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만약에 여러분께서 내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 중에 일부는 주식에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계신다면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어플이기 때문에 더욱더 추천해드리고요. 용도별로 계좌를 분류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나오는 그 퇴직연금 DC형은 A증권사에, 내가 주로 쓰는 거는 B증권사에, 그리고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 C증권사를 열었다. 근데 이것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좀 귀찮다 하시면 조금 시간을 들여서 이 어플 한 곳에 모아두시면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어플을 리뷰해봤는데요. 제 경우에는 적립식 매수를 기본으로 하지만 중간중간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나 혹은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종목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이걸 왜 샀는지, 내가 이걸 왜 팔았는지를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한 점이 있다면 나중에 또 잘하기 위해서, 내가 실수한 점이 있다면 그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뭔가 매매일지를 쓰는 습관은 꼭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이 어플이 아니더라도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